아버지가 못 배운 사람은 가르치면 되고 인성이 되먹지 못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고 하신 것이 안녕하세요. 이한분 TV입니다. 우리 장모님 만세 만세. 박사 사이보다 종업원 사이가 최고. 속담에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변변하지 못한 집안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현대 사회는 자식들한테 투자를 한 만큼 성공한다는 거죠. 흔히 말하기를 쥐뿔도 없는 집안에서 출세를 하기란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며 누군가의 뒷바라지가 있어야 디딤돌로 삼고 성공을 합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운이 좋은 것인지 여자를 잘 만나서 팔자를 고친 것인지 주변에서 여자 복을 타고났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셨죠? 정말 그럴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남편은 33세, 아내는 38세. 만나서 결혼하고 인정받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저는 어렸을 적 가정 환경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환경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인성교육을 중요시했어요. 학교는 지식을 가르치고 인성교육은 부모님의 책임이라고 하시면서 밥상머리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도리를 몸소 실천을 하면서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인성이 몸에 습입되었어요. 누나는 공부를 잘해서 교사로 근무를 하고 본인은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실업계를 가서 요리를 배웠어요. 부모님은 대학교를 안 가도 되니 요리가 취향에 맞으면 그쪽 방향으로 성공을 하라고 하셨어요. 항상 부모님은 조언자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유학 업체를 통해서 호주로 연수를 갔습니다. 아내의 가정 환경은 이렇습니다. 부모님은 사업가로 성공했으면 딸 둘이 있는데 큰딸은 중학교 때 호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둘의 만남은 운명이었어요. 처음 만나는 순간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앉아 있는데 여자가 실례하지만 합석을 해도 될까요? 서로가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대요. 5살 연상의 누나였죠. 쉬는 날이면 만나서 맛집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영화도 보고 서로가 애로움을 달랬어요. 본인보다 누나가 더 많이 사랑을 했어요. 저같이 부모님이 반대를 했어요. 누나가 양갓집에 일단 허락을 받자고 해서 연락을 했는데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반대를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결혼은 환경이 비슷한 사람이랑 해야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데 창피하게 이런 놈을 좋아하냐고. 이런 놈하고 결혼을 하면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완전 무시를 했어요. 이런 놈하고 결혼을 할 것 같으면 평생 혼자서 살아라. 여동생한테 창피하지도 않냐는 등 난리가 났어요. 이런 결혼은 절대로 못 시킨다. 결혼을 할 것 같으면 엄마가 결혼 상담소에 이야기를 해서 수준이 맞는 남자를 해줄 테니 그 놈은 절대 아니다.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그 놈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고. 동생도 전화를 해서 유학 가서 어울리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려고 유학까지 갔어? 언니, 공부에 미쳐서 공부만 하다가 남자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 나도 신랑한테 형부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가 창피하니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하라. 1년 동안 허락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갈수록 완강하게 반대를 해서 어쩔 수가 없었죠.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동거 생활을 시작했어요. 서로가 사랑의 감정은 쌓이고 부모님이 결혼을 허락하기는 힘들고 우리의 사랑이 중요하니 사랑만 변치 않으면 된다. 이제 나는 너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진짜 사람을 만났다. 인간다운 냄새가 나는 게 좋다고 하면서 누나가 알아서 할 테니 누나만 믿고 따르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동거 생활을 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임신을 했다고 연락을 하니 아기는 낳지 말고 수술을 하라고. 미래의 장애물이 된다고. 그 소식을 듣고 전화로는 서로가 싸움만 되고 불통만 되니 직접 확인을 하신다고 급하게 오셨어요. 직접 확인을 하니 동거 생활에 임신까지 한 것이죠. 엄마의 억장이 무너지는 듯 말씀도 못하시고 대뜸 하는 소리가 산부인과야 먼저 가자. 그리고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 주변 사람들은 대단한 사이를 볼 줄 알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딸아 어쩌란 말이냐 어쩌란 말이냐 말 좀 해봐라. 타들어가는 이 가슴 너는 조금이라도 부모님 이해가 가면 이런 행동을 못하지.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지. 딸아 말 좀 해봐. 우리 장모님 만세 만세. 아버지가 못 배운 사람은 가르치면 되고 인성이 되먹지 못한 것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된다고 하신 것이 장모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죠. 장모님은 저의 매력은 사람이 순수하고 예의 바르고 진실하고 그래서 우리 딸이 자네를 좋아했지. 박사 사이보다는 종업원 사이가 편하다고 좋다고 하시면서 비행기를 태워주는 것이죠. 듣다가 딸이 하는 소리 엄마 내가 그래서 좋아한 거야. 박사들은 똑똑한 척 하면 뭐해. 사람 피곤하기만 하고 저만 잘났다고 싸우고 오히려 마음이 편한 사람이 좋거든. 내가 신랑감 하나 잘 골랐지? 그래 바다 건너 물 먹더니만 신랑은 잘 골랐다고 하네요. 예쁜 딸도 낳고 그 손녀딸을 보니 장모님도 그제서야 사이로 인정을 하셨어요. 김서방 이제는 내 소원 하나 들어주게. 식당 종업원 그만두고 식당을 차려서 사장을 하게. 장모님이 식당을 하나 차려주시면서 제일 먼저 김 사장 기분이 어떤가? 우리 장모님 만세 만세. 아니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건가? 장모님 마음의 해방이 되었으니 만세를 불러야죠. 장모님 만세 만세. 김서방 앞으로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게. 내가 학비는 평생 장학금을 줄 테니 장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식당 종업원에서 식당 사장으로 승진되었으니 생활의 안정이 잡히면 그때 가서 장모님에게 부탁을 할 테니 평생 장학금 준다는 말을 바꾸면 아니 되옵니다. 김서방 계약서 쓸까? 이런 것은 계약서보다 마음의 계약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장모님 만세 만세. 김서방 박사 사이보다 종업원 사이가 최고야.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